형용사절, 관계사절도 수식어구에 포함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수식어구들이 나왔을 때 수식어구는 어떻게 해야 돼? 비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주어를 찾아서 동사 수일치 맞춰주면 되는 거고 콤마 이런 식으로 가운데 들어가면 그 친구는 삽입 어구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도 지워주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동사의 수일치를 맞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주 나오는 포인트 관계사절 내에 동사 선행사를 찾아야 하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 관계사도 한 번씩 정리를 했었고요. 선행사는 무조건 앞에 있는 명사가 아니다. 그렇게 쉽게 문제 안 나온다. 해석을 해서 선행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한 거야. 알겠죠? 구문 분석 열심히 하세요. 단어 열심히 외우세요. 그렇게 하고요. 뭐 도치되는 구문들도 있었죠. 우리 도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고요. 주술부 도치와 의문문 어순 도치가 있었습니다. 주술부 도치는 장소나 방향의 부사구가 문장 맨 앞에 나왔을 때 주술부 도치되고요. 그리고 유도부사인 대열이나 희문이 나왔을 때도 주술부 도치가 되죠. 의문문 어순 도치는 부정어가 문장 맨 앞에 나왔을 때 뒷문장은 의문문 어순 도치가 되기 때문에 도치된 구문을 제대로 찾아서 수일치를 맞추는 게 중요해요. 도치라는 구문 자체가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구문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나올 시험에 나와요. 나올 시험 뭐 문법 문제로 나오거나 아니면 영수 문제로도 서술형 문제로도 충분히 나오는 부분들이니까 요거는 확실하게 만약에 이해 안 된 친구들은 복습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주어 형태에 주목을 하세요. 동명사나 투부정사가 명사로 쓰였을 때 아니면 명사 절이 주어 자리에 나오는 경우에는 단수동사를 써줘야 한다는 거. 에브리나 이치는 단수동사를 받고요. 어떻게 수일치를 하는지 여기서 한 번씩 정리를 했었죠.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뭐한 사람들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복수동사로 받고요. 그 다음 부분 표현 여기 나오는 all, most, some, half 같은 친구들은 뒤에 명사에다가 수일치를 맞춘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뭐 most, some 다 복수를 써야 될 것 같이 보이지만 over 뒤에 단수명사가 나오면 단수로 수일치를 맞춰주셔야 돼요. 우리 다 했던 내용들이고요. 오늘은 명사와 대명사로 넘어갈게요. 명사와 대명사 뭐 지금 우리 사실 수업을 한 번 정도 진행을 했는데 명사 다 대명사 다 이게 도대체 시험 문제에 어떤 식으로 나오냐 이걸 한번 지금부터 살펴볼 거야. 당연히 대명사가 뭐야 얘들아? 대명사. 명사를 대신 우리가 대명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제일 친구 진짜 제일 많이 나오는 친구는 이 대명사를 치는 거야. 대명사가 명사를 대신 받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단수명사를 대신 받고 있는지 복수명사를 대신 받고 있는지 그게 가장 많이 나오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단수대명사와 복수대명사들의 종류를 알아두셔야 돼요. It, it's, that, one 같은 친구들은 단수대명사고요. They, them, theirs, those, ones 같은 친구들은 복수대명사입니다. 그러면 it, one은 뭐냐? 이런 식으로 I opened the letter. 나는 편지를 열어봤어. 그리고 다시 이것을 했어.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누구예요? 편지가 나요. 단수이기 때문에 it을 써줬죠? 아래 문장은 뱀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친구도 누굴 받고 있어? 편지를 받고 있지만 그 편지라는 명사가 복수 명사인 뱀을 써주는 거야. 그러니까 it이랑 뱀은요. 단수와 복수의 차이예요. 이런 식으로 나올 때는 한 글자만 나올 때는 이시나 댐을 써줍니다. 그럼 대신 도대체 언제 써주는 거냐? 날씨는요. 거기에 날씨는 더 더웠어요. 언제 어디보다? 서울의 날씨보다 대신 언제 쓰이는 거냐면 수식어구가 뒤에서 대명사를 꾸며줄 때 대시나 도우지를 써줍니다. 수식어구가 뒤에서 꾸며줄 때 뒤에서 꾸며줄 때 대시나 도우즈를 써줍니다. it이 아니라 대시나 도우즈를 써주는 거야. 아래도 마찬가지죠? 동물들의 겉,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들의 삶이겠죠. 그들의 삶. 뒤에서 지금 꾸며주고 있어서 대신나 도어즈 쓰인 거 보이시죠? 그리고 특히 도어즈 같은 경우에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람들 뒤에서 꾸며주고 있고요. 원이나 원주는요. 이 수식어구가 대신나 도어즈랑 반대로 앞에서 꾸며줄 때 원이나 원주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펜슬을 잃어버렸어. 연필을 잃어버렸대요. 나는 새로운 것을 사야 돼. 새로운 것을 사야 돼. 나는 연필을 잃어버렸어. 새로운 연필들을 사야 돼. 앞에서 꾸며주고 있죠? 앞에서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원고 이세 차는요. 그냥 이 단독으로 쓰니까 아니면 앞에서 꾸미는 반야의 차이도 있지만 원을 쓸 때는 우리가 불특정한 명사를 쓰는 거고요. 이 명사를 대신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펜슬을 잃어버렸는데 아무거나 그러니까 새로운 연필을 라는 뜻이잖아. 그럼 새로운 연필은 내가 잃어버린 그 펜슬이 아니라 그 펜슬이 아니라 아무 펜슬 중에 하나란 얘기야. 원을 쓰게 되면. 근데 이를 쓰게 되면 내가 잃어버린 그 내가 필요한 거야. 내가 잃어버린 그 펜이 내가 필요한 거야. 이해되셨죠? 이게 원과 이세 차이. 더 간단하게 하려면 여기 나온 것처럼 그냥 단독으로 쓸 땐 이시나 댐. 뒤에서 수식 받을 땐 대시나 도우즈. 앞에서 수식을 받을 땐 원이나 원즈를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단수 대명사인지 복수 대명사인지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구별을 하냐? 이 문제는요. 구문부터 문제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풀리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해석이 필수야. 해석이 필수야. 이따가 또 적을 거야. 해석이 필수입니다. 보통 어법 문제들은 구문 분석만 해도 문제가 풀리는 것들이 되게 많아. 근데 이 대명 문제들은요. 하셔야 돼요. 누굴 대신받고 있는지는 문법으로는 풀 수 거의 없습니다. 있는 문제들도 있지만. 그리고요. 또 주의해야 될 대명사는요. 소유대명사와 제기대명사예요. 우리 소유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정리를 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 품사 정리하면서 소유대명사, 주격, 소유격, 목적격 마지막에 나오는 친구가 소유대명사죠. 그 소유대명사는요. 소유격 플러스 명사라고 그때도 정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기억나시죠? 해석은 뭐뭐의 것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제기대명사는 어떤 걸 제기대명사라고 하냐? 이런 식으로 뒤에 셀프, 같은 친구들이 붙은 친구를 우리는 제기대명사라고 해요. 이 제기대명사는 크게 두 가지 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기적 용법, 두 번째는 강조용법이에요. 제기적 용법은요, 문제 구성적인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는 품사가 명사인 거예요. 명사. 목표 자리에 나오는 명사일 가능성이 큽니다. 대기준법은 그래서 언제 쓰이는 거냐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주어와 목적어가 같을 때 대기적 용법을 쓰는 거야. 주어와 목적어가 같을 때 대기적 용법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he killed him 쓸 수 있을까요? he killed him 쓸 수야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he와 여기서 말하는 he가 다를 때만 쓸 수 있는 거야. 내가 만약에 뭐 이 사람이 자살을 했어. 그래서 그가 그 자신을 죽였다는 의미야. 그럴 때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주어와 같은 친구이기 때문에. 그럴 때 쓰는 친구가 제기적 용법이에요. 강조 용법은요. 이거 부사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는 만들었다 음식을 그 스스로. 그 스스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럼 시험 문제가 어떻게 시험 문제에 나올까? 이 친구가 시험 문제에 나오겠죠? 이 친구가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야. 대기적 문법. 그럼 이 친구는 뭘 확인해야 돼? 여기에 만약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주어와 같은 존재인지 다른 존재인지를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할 거야. 그리고 명사 수식어 구별인데요. 할 수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것, 할 수 없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많은 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때 들은 셀 수 있잖아. 그쵸? 통해서 셀 수 있어. 그때는 man이라는 친구가 수식을 해주는데 레라는 쓸 수 있기 때문에 much의 수식은 받지 못해. 그럼 예를 들어서 많은 물이 나왔다. 그럼 앞에는 many를 붙여야 될까? much를 붙여야 될까? 할 수 없기 때문에 much를 붙여줘야 되는 거야. 해석은 똑같아. 많은이라고 해서.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종류들도 우리가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신 거 있나요? 이해 안 될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냥 개념 정리만 한 거고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할 거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명사와 대명사의 스위치는요,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무조건 뭘 해야 된다? 해석이 필수다. 해석이 필수다. 그래서 대명사가 가리키는 명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해석해서 돼야 하는 거고요. 이럴 경우에는 앞에 있는 이 문장에서 단수만 나와 있거나 복수만 나와 있지는 않아요. 단복수가 있기 때문에 너네가 헷갈리게 문제를 이제 내는 거야. 우리 부모님들은요, 일을 더 잘할 필요가 있대요. 더 잘할 필요가 있대요. 어떤 일이냐면 도와주는 건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 일을 더 잘해야 한대요. 우리의 장르를 구별하는 거니까 정체성을 구별한다는 거야. 근데 이 정체성은 어떤 정체성일까? 그들을 자극시키는. 그럼 여기서 이 데미지를 구별을 한다면, 겠죠? 근데 지금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준영아, 누가 와야 될까? 누굴 받고 있는 건데? 지금 앞에 있는 명사를 찾아볼까? 첫 번째 명사, we parents가 있고요. 두 번째 명사, a better 답이 있고요. 세 번째 명사, our kids가 있고요. 네 번째 명사, the youngs가 있고요. 이 친구는요, 누굴 받고 있다고? our kids를 대신 받고 있는 거야. 봐봐. 복수랑 단수랑 섞여서 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문맥 파악을 해야지 맞출 수 있는 문제들로 출제가 된다는 거지. 그들을 자극시키는 그러한 장르를 구별하는 것을 도와줘야 된대요. 그럼 여기서 그 대상이 누구인 거야? 아이들은 시키는 그 장르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our 퀴즈를 받기 때문에 복수대명사를 써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는요, 볼 수 있어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프로페션, 뭐야? 직업이에요, 직업. 젊은 세대들의 직업이 완전히 다를 거라고. 누구와 달라요? 그들의 부모들의 그것과 다를 거래요. 그러면 연우야, 대실까 도우즈일까? 도우즈예요. 이유는요? 누굴 대신 받고 있죠? 앞에 있는 명사들을 보자. 위도 명사죠. 그리고 프로페션스도 명사고요. 영걸 제너레이션도 명사고요. 명사는 여기까지가 있겠네. 맞죠? 누굴 대신 받고 있죠? 그렇지. 부모들의 직업 완전히 다른 거야. 젊은 세대들의 직업이 부모들의 직업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도어즈는 프로페션스를 대신받고 있고요.
복수인 도우들을 쓰셔야 됩니다. 여기서도 차이 보이시죠? 단독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시나 댐 둘 중에 하나 고르는 문제가 나왔고 여기서는 뒤에서 수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시나 도우즈 고르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풀어보세요. 여보, 내일을 엄청 예쁘게 했네. 샷가서 한 거야? 너가 한 거야? 누구 했어? 집에 이런 게 있어? 다이소에서 있어? 누구한테 나 참치 주세요. 나도 해줘. 아니, 난 내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가고 있단 말이야. 잘 해줘, 지우야. 뭐 언제 풀어? 2월 언제 풀다 하지 않았어? 13일에? 어디 갔다 왔니? 나? 넘어갈까? 해 먹었다? 전 떡볶이 먹었다? 뭐, 이번에 안 먹었어? 그럼 떡볶이 유명하잖아. 이대로 삼겹. 물떡도 있잖아. 요새 어디로 갔다? 해운대였어? 좋은 데 사신다. 할머니들? 좋은 데 사신다. 됐어. 아, 팬들어? 이것도 다 푼 거지, 4번, 5번도. 민서, 1번. 해석까지 해보자. 이거 해석 못하면 어차피 문제 못 푸니까요. 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친구는 이치를 써야 될까? 대어를 써야 될까? 대어를 써야 돼요. 이 친구가 대신 받고 있는 명사가 누구예요? 뭐라고? 타운 오피셜을 대신 받고 있겠죠? 정보를 대신 받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정보의 뭐 지역 사회 인구에 관한 정보? 이상하잖아. 정보의 지역 사회 인구에 대한 정보? 이상하잖아. 그들의 지역 사회 정보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타운 오피서를 대신 받고 있고요. 두 번째 다원아. 네, 다음 먼저 불러주세요. 이시고요. 해석해볼까? 네, 컴퓨터의 흥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이 친구가 대신 받고 있는 건 누구예요? 공공도서관에서 그녀가 사용하는 것을 배우고 있는 거잖아. 무엇을 사용하는 것을 배우고 있을까?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을 배우고 있을까? 이상하지 않아? 그치?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건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럼 누굴 사용하고 있는 걸까? 컴퓨터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있지 않을까? 컴퓨터에 관심 있는 친구잖아, 그치? 그러면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방법을 배우는 거란 말이야. 그럼 정답은 누가 돼야 돼? 컴퓨터 지금 단수야, 복수야? 복수죠? 그럼 이시야, 댐이야? 댐을 써줘야 하는 거지. 송야, 댐 3번. 일단 이시요? 해석.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다른 나라들, 다양한 나라들은 규정한대요. 그것을 꽤 다르게. 그것이 뭐예요?
누굴 대신받고 있어? 뷰티라는 아름다움을 대신받고 있죠? 뷰티는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셀 수 없는 명사는 무슨 취급? 단수 취급한다고 배웠습니다. 스위트 때. 그 다음 정혁이 4번. 이거 맞아요. 이유는요? 해석해볼까? 지식의 렉, 부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지식이 없다는 얘기죠. 지식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뭐에 대한 지식? 그렇지. 비둘기 되거나 있는 What a specific product. 얘가 전치사고요. 뒤에 있는 이 친구가 명사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렇게, 요렇게. 그럼 다시 한번 해석해볼까? 왓절 우리가 해석 어떻게 하죠? 관계사 정리했잖아. 기억나지? 거기서 왓도 설명했잖아. 선행사 포함하고 있죠? 그럼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응. 어떤 특정한 제품이 비둘기 그렇지 도움이 할 수 있는지 목적어 없죠 지금 뭘 하기 위해서 이득을 주거나 또는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야? 뭐라고? 이 친구를 대신받고 있죠. 소비자들을 도와주고 소비자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특정한 상품에 대한 정보가 뭐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야. 해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CU 5번. 써요 이거? 그러면 어떻게 써줘야 돼? 소주로 쓸 거예요. 이유 얘기해보자. 해석해보자. 너는 아마 느낄 거래요. 무엇을 느낄까요? 그 시계의 버튼이, 그렇지, 누르기 힘들다는 거죠. 뭐와 비교해서? 컨벤셔널, 기존의, 기존의, 기존의 시계들과 비교해서, 기존의 시계들은 무엇과 비교하는 거야, 그러면? 그렇지. 버튼과 비교를 하는 거죠. 이 친구는 이 버튼을 대신받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복수인 도우즈를 써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 뒤에서 하는 특징들을 하나만 더 설명이 들어갈 건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친구가 버튼을 대신받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 이게 비교 구문에 나오는 친구인 거야. 비교 구문에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기호는 미국보다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가능하잖아. 우리 말에서는. 근데 영어에서는요. 이 기호는 미국 기호보다 높다. 이런 식으로 같은 친구들을 비교를 해줘야 돼. 무조건.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이 친구가 지금 우리가 정답을 잘 썼지만 얘를 없애볼게. 이렇게 쓰면 말이 돼요. 왜냐면 그 시계의 버튼이 기존의 시계들보다 누르기 힘들다. 말이 되잖아. 근데 영어에서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꼭 버튼이라는 요 친구가 들어가 있어야지 문장이 완성이 된다는 거지. 비교 구문일 때. 이해됐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젊은 직업이 완전 달라질 거야. 뭐랑 비교해서? 그들의 부모들과 비교해서 완전 달라질 거야. 말이 되는 것 같아. 근데 영어에서는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대명사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해됐죠? 요거는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
인칭 대명사 대 소유 대명사를 쓰는 거야. 여기에 들어갑니다. 소유 대명사는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플러스 명사를 이야기를 하고요. 소유 대명사는 뭐 mine, yours, ours, his, hers, theirs 이런 친구들을 소유 대명사라고 하죠. 로봇의 근육은요, 만들었대요. 뭐로부터 만들었냐면 만들어진이네요. 만들어진 동사 아니다. 로봇의 근육인데 피싱 와이어로부터 만들어진 피싱 와이어이 뭘까? 낚싯줄이에요. 낚싯줄. 낚싯줄로부터 만들어진 로봇의 근육은 뭐하다? 100배 더 강하다. 누구보다 너보다 100배 더 강하다. 한국어로는 가능해요. 맞죠? 근데 영어에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뭐랑 비교를 해야 돼? 로봇의 근육 비교를 해야 돼. 그럼 뭐라 해야 돼? 너의 이걸 풀면 유와 머슬스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지. 너의 근육과 비교해서 100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 이해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격 플러스 명사로 해서 이 친구는 유월수를 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어로 해석해서 이거 문제 풀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알겠죠? 구문도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1, 2번 풀어봐. 그나마 찍고 그 대명사가 누구 가리키고 있는 건지도 아래 써보세요. 구문문장 문제 푼다. 다 안 하고 문제 푸는 새끼들 다. 푸나. 이 녀석 하셔야 문제 풀어요. 그래요. 어디서 봤던 단어야? 거기 있을 것 같아? 단어가? 연우야, 첫 번째 거. 누가 와야 될 것 같아? 글쎄요. 이 친구가 대신 받고 있는 친구가 누구예요? 이 친구가 대신 받고 있는 친구. 누구의 스테이트먼트? 헐 스테이트먼트가 되겠지? 그의 진술인데요. 뭐에 대한 진술이냐면 사건에 대한 진술은 일치하지 않는다. 그녀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그녀와 일치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녀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거 민서. 네. 앞에는 대열, 뒤에는 ours. 앞에 있는 대열은 누굴 대신 받고 있어요? birds를 대신 받고 있고요. 뒤에 있는 ours는요? 그렇죠. Our disease problems를 얘기하고 있겠죠? 는요. 새는 가진대요. 무엇을 가지냐면 그들 스스로의 질병 문제를 가진대요. 어떤 질병 문제냐면 때때로
우리의 질병 문제가 되는 그 질병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말로는 상관이 없어. 새들은 그들 자신의 질병 문제를 가지고 있다. 때때로 우리의 것이 우리가 되는 상관은 없을 것 같아. 근데 영어에서는 안 돼요. 우리의 것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들어갈게요. 인칭 대명사 대 제기 대명사예요. 인칭 대명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명사를 이야기를 하고요. 제기 대명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뒤쪽에 self나 selfs가 붙은 친구를 대기 대명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지? 제기 대명사는요. 제기적 용법이 나올 때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 제기적 용법이 뭐야? 주어와 목적어가 같을 때 쓰는 친구가 제기적 용법이에요. 주어와 목적어가 같을 때 쓰는 친구가 제기적 용법인 거야. 너무 쉽죠? 그는요, 본대요. 그를 본대요. 거울 속에. 그리고 찾았어. 어떤 것을. 그의 코 아래에 무언가가 있는 것을 찾았대요. 그럼 그는 거울로 누굴 본 거야? 거울로 다른 사람을 보면 좀 무섭지? 그 자신을 본 거예요. 그래서 himself가 나오고요. 쉽지? 쉽지? 그럼 이렇게 문제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겠죠. 시험 문제 대부분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우리 오형식 구문 기억나시나요? 오형식일 때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준동사 그러니까 투부정사나 뭐 ing 현재분사, 과거분사, 동사 원형 같은 친구들이 나올 때 선생님은 그때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가 무슨 관계라고 이야기했었지? 이걸 안 했나 수업을? 우리가 보통은요, 주어랑 목적어가 같을 때 제기대명사를 쓴다고 했잖아. 근데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오형식 구문일 때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라든지 ing라든지 동사 원형 같은 pp 같은 요런 준동사들이 나왔을 때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는요, 주술부 관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술부가 뭔지는 아실 거예요. 우리 도치하면서 했습니다. 주술부의 주자는 주어의 주야. 술은 서술어의 술이에요. 그 말은 무슨 관계냐면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 관계가 주어와 동사 관계가 된다는 거지. 주어와 동사 관계가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보어 자리에 나오는 제기 대명사를 고르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건 그냥 예시야. 안 쓰셔도 돼요. 음, 좀 짧은 문장으로 만들기는 했는데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밑줄을 그어놓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나오는 거야. 1%로 너네가 제기대명사를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 주어와 맞는지를 확인하는데 주어는 I인데 여기는 himself잖아. 네, 그럼 이 자리에 himself가 아니라 he겠다라고 쓰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아니면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야? 구문분석을 하셔야 되겠죠? 주어, 목적어, 목적격 보어예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준동사가 나왔죠? 그럼 이 동사의 주어는 누가 되는 거야? 앞에 있는 I가 아니라 누가 돼요? 이 친구가 주어가 되는 거라고. 의미상. 알겠죠? 의미상 이 친구가 주어가 되기 때문에 얘는 의미상의 동사가 되는 거고 얘는 그 의미상의 목적어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친구와 같아요? 달라요? 같은 친구죠. 같은 친구죠. 그 스스로를 쉽게 만들었대요. 그러면 himself 맞는 거겠지. 이해됐어?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알아두세요. 주술부 관계다. 풀어보세요. 1, 2, 3, 4.
구문 분석해라. 구문 분석. 구문 분석하고 문제 풀어. 문제 풀고 구문 분석 따라하지 말고 구문 분석하면서 문제 푸는 거 연습하세요. 숙제로 거의 풀었던 거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갈게요. 준영아, 1번 뭐야? 힘셀프야. 이유는? 응. 어, 주어져. 주어 동사 얘가 목적어인데? 여기서 문장 끝났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가 누굴 얘기하는 거라고? 힘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숨었어요. 그 스스로를 숨겼대요. 같은 친구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himself 맞습니다. 그 다음 다원 누구야? herself예요. 이유는요? 그녀는요, 남자 옷을 입었대요. 왜? 그녀가 변장하고 싶어서 그녀 스스로를 변장시키고 싶기 때문에 남자 옷을 입었대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돼? 맞죠? 맞죠?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문 분석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요. 요게 맞는 거야. 이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목적어가 헐셀프가 되는 건데 마찬가지야. 이 투부정사는요. 얘가 의미상의 주어지 누가 변장시키는 거야? 그녀가 변장시키는 거잖아. 어쨌든. 그래서 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she이기 때문에 헐셀프를 써줘야 된다는 거. 대시예요. 됨. 이유는 주어랑 같은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앞에 있는 대인은 누구고 뒤에 있는 됨은 누군데요? 앞에 있는 대인은 누구예요? 뭐라고? 뭐라고? 못 들었어. 아, 앞에 있는 대이가 누군데? 누굴 가리키고 있는 대명사야? people이에요, people. 사람들이 산에서 아름다운 꽃을 찾으면 그들은 사람들이겠지. 그쵸? 가져온대요. 집으로. 그들을 가지고 온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댐은 누굴 얘기하고 있는 거야? 뭐라고? 예쁜 꽃이죠. 플라워스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아달라 지금? 다르죠. 같은 대명사로 대의가 쓰였지만 의미 다르기 때문에 themselves가 아니라 them을 써줘야 한다는 거. 그 다음 정혁이 맞아요. 이유는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장이잖아. 맞죠? 그래서 문장의 주어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주어가 없어요. 없네요. 근데 어떻게 찾았어? 어? 앞에 문장 여기를 보고요? 문장이 완전 다른데? 다른 문장이잖아. 두 개가. 문장, 동사네요. 문장, 동사. 우리 이거 뭐라고 부르지? 문장 앞에 동사가 나와. 예를 들어서 get out. 시키는 거 뭐라고 해? 이런 거. 명령문이라고 합니다. 명령문. 명령문에서는요, 생략된 주어는 you가 돼요. 명령 주어가 you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어와 목적어가 같아서 yourself 맞겠죠? 명령문에 생략된 주어는 you입니다. 됐죠? 그럼 부정대명사도 은근 많이 나오는 포인트예요. 부정대명사는요, 정해져 있지 않은 대명사를 이야기할 때 부정대명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요, 여기 포인트가 중요해요.
친구는 몇 가지가 이렇게 있어. 몇 가지가 있을 때 얘기할 땐 처음에는 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또 다른 얘기할 땐 another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남은 걸 이야기할 땐 the other를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others와 the others를 고르는 거. others도 뒤에 나머지 것들을 이야기할 때 others를 쓰고요. the others도 나머지 것들을 이야기할 때 the others를 씁니다. 두 개의 차이는 뭐냐? 두 개의 차이는 other이잖아. 이거는 두 개로 개수가 정해진 거야. the other 나왔잖아요. 이거는 세 개로 개수가 정해진 거예요. 썸이 나오는데 마지막 나오는 친구가 others로 끝났잖아요. 이 친구는요. 개수가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디아돌스가 마지막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개수가 7개로 정해져 있는 거야.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애초에 개수가 정해진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걸 얘기할 땐 디아돌이나 디아돌스를 써줘요. 하나 남은 걸 얘기할 땐 디아돌을 써주면 되고 두 개 이상 남은 걸 얘기할 땐 디아돌스를 써주면 돼요. 근데 개수가 정해지지 않은 것들은 아덜스를 쓴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손이 5개잖아, 손가락은요. 우리 손가락에 대해서, 뭐, 핑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엄지는 어떻고, 검지는 어떻고, 중지는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이 친구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아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개수는 정해져 있으니까, 5개로. 근데 예를 들어서, 세계에는 여러 인종이 있는데, 어떤 인종은 이런 특징이 있고, 어떤 인종은 이런 특징이 있어. 그리고 나머지 인종은 이런 특징이 있어. 인종의 개수는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누굴 쓴다고? others를 쓰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문장 개수를 정해주는 말이 있거나 아니면 실제로 우리가 뭐 팔이 2개고 다리가 2개고 손가락은 5개고 눈은 2개인 것처럼 하나도 개수가 정해져 있는 것들일 때 그런 친구일 때는 지하더를 쓰고요. 나머지 경우 개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others를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중요한 건 요거 가끔 헷갈리는데요. another는요. 단수일 때만 쓰는 거야. 이거 따로따로 하면 on 플러스 other를 얘기하는 거예요. on이라는 관사는 단수일 때 쓰는 친구죠. 그러니까 another이 단수일 때만 쓰는 친구인 거야. another 이런 말 있을 없지 당연히 없죠. 헷갈리지 마세요. 골라봐. 지우야, 첫 번째 거 누가 와야 될 것 같아? 디아덜스요? 이유는요? 아, 개수가 정해져 있었죠. 세 개라고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한 개 여기에 있고 지금은 몇 개 얘기하는 거야? 나머지 2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복수인 디아덜스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디아덜도 아니고 아덜스도 아니고 디아덜스. 그쵸? 연우야 두 번째 거는 언어달이 되겠죠? 왜? 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얘기하는데 other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other이 되는 거야. 그래서 another이 나와야 되고요. 민서 세 번째 others예요. 이유는요? 그렇지. 개수 정해져 있나요? 사람이 몇 명인지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지 않죠. 그래서 앞에 몇 명은 som이라고 표현을 하고 나머지를 others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준영이 other이요. 이유는요?
그렇지. 두 명의 아들이라고 개수가 정해져 있죠. 그리고 하나는 어쩌고, 하나는 7살이고, 나머지는 5살이다. 개수 정해져 있으니까. 이제 딱 알겠어. 요런 차이가 있는 것들이야, 얘들아. 넘어갑니다. 포인트 6이에요. 명사의 종류에 따라 수식어구를 구별할 거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쓸 수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친구들과 쓸 수 없는 명사를 꾸며주는 친구들이 달라요. 그래서 쓸 수 있는 친구들은 many, a great of number, 뭐 a great number of 또는 a few. 특히 이런 친구들이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셀 수 없는 것은 much고요. 넘버가 아니야, amount가 나오게 되고 little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명사가 셀 수 있는 명사인지 없는 명사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advice, money. 야, 돈 같은 거 셀 수 있어? 없구나. 그쵸?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뭐 모양도 다 다르고 돈의 단위도 다르기 때문에 셀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baggage, luggage 이런 친구들. 빔을 내가 크게 하나로 싸면 그건 하나인가? 작게 여러 개 싸면 여러 개인가? 모양이 달라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셀 수 없는 명사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런 친구들은 암기를 해놓으시는 게 편하겠어요. 그럼 볼게요. different theories래요. 다른 이론들이래요. 그럼 many가 와야 될까? much가 와야 될까? 누가 와야 될까, 친구들? many가 와야 되겠지. s가 붙었잖아. s가 붙었잖아. 어려울 거 없죠? 이건 진짜 쉬운 거야. 어려울 거 없습니다. 풀어봐. 1, 2, 3. 분문석 해봐. 풀어왔지다. 다원아. 1번. 리를이에요. 이유는요? 그렇죠. 뻔히차는 쓸 수 없는 명사로 구별이 되기 때문에 리를이라는 친구를 써줘야 되고요. 콩이야. 그리고 두 번째 거요. countries예요. 이유는요? on amount가 아니라 number이 나왔기 때문에 셀 수 있는 명사가 나오는 거겠죠. 참고로 이거 우리 스위치 때 한 번 했었던 것 같아. 맞죠? 어넘버 오브 뒤에는 뒤에 어떤 명사? 복수명사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동사는 어떤 동사 써줘야 돼? 뭐가? 단수 많은 복수동사예요. 핵 친구는 더 넘버 오브가 있었죠? 더 넘버 오브 뒤에는 어떤 명사? 복수명사 동사는 단수동사를 써줍니다. 배웠던 거 까먹지 마세요. 복습 계속하세요. 얘들아 복습할 때 이번 시간에만 배웠던 거 복습하지 말고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책임없이 쭉 훑으면은 머릿속에 계속 남을 거거든. 알겠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복습해야지 효율성 있게 복습하는 거야. 그다음 정연이 이거 맞아요? 이유는요? 뒤에 chance가 나왔죠? 기회이기 때문에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근데 수 있는 명사, 없는 명사 둘 다 꾸며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A lot of, a plenty of, a lots of, some. 요런 친구들은 셀 수 있는 명사, 없는 명사를 모두 꾸며줄 수 있는 친구라는 거.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나오면 일단 어표는 셀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걸 찍어야 되잖아. 근데 머니는 셀 수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some을 찍는 거야. 지우야, 얼라도브예요. 왜요? 머치는 셀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할 수 없어야 되는데 뒤에 experiences라고 해서 셀 수 있는 명사가 나왔죠? 그래서 얼라도브가 나와야 되고요. 연우야, 애니가 나와야 돼요. 이유는요? 얼리는 셀 수 있는 명사, 없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죠. 근데 캡션스라고 해서 셀 수 있는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애니를 써주는 거고. 이해되셨죠? 이걸 하고 싶은데
이거 여기 개념만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시제거든요, 시제. 시제 같은 경우에는 뭐 제일 간단한 시제, 기본적인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과거 시제가 있어요. 여기서 어려운 거는 없습니다. 시제는 그냥 동사에 누굴 붙여주면 돼? 3인칭 단수 현재일 때 s를 붙여주면 되는 거고, 그치? 아니면 그 동사 원형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죠, 현재 시제는. 과거 시제는 ed를 붙이거나 그 동사의 과거형을 그냥 써주시면 되는 거죠. 미래 시제는 앞에 뭘 붙여주면 되는 거야? will이나 be going to 같은 친구를 붙여주면 되는 거잖아. 이거 모르는 친구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간단합니다. 근데 이제 완료 시제가 나오면서부터 약간의 멘붕들이 시작이 되는 거야. 완료 시제는요, 총 네 가지로 구별이 돼요. 계속적 용법, 완료적 용법, 경험적 용법, 결과적 용법이에요. 일단 완료 시제를 먼저 노트 필기 한 번만 하자. 노트 없어? 스프링노트 안 가져왔어? 스프링노트 안 가지고 오면 집에 갔다 와야 되는데. 네, 맞아요. 거기 데일리 붙이고 있지? 데일리 거기다 붙이는 거예요. 아니, 노트 없어? 종이도 없어? 아, 뭐, 고쳐도 되는데, 너네 스프링 노트 안 가져오면 집에 갔다 오는 거야. 몰라? 알지? 보고 싶냐, 진짜? 엉망이야, 진짜로. 해볼게요. 우리 완료 시제, 근데 조금 양 많을 수도 있어. 완료 시제 중에서요, 현재 완료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아니면 짧게 쓰던가. 기본적으로 모양이 어떻게 생긴 친구들인가? 그치나 헤이브 수에 따라서 달라지죠. 3인칭 단수면 헤즈 나머지면 헤브를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헤브 뒤에 누가 와야 돼? 과거 분사인 P를 써주는 친구를 현재 완료 시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일반적인 뭐 현재 시제나 과거 시제랑 현재 완료가 어떤 식으로 달라지냐?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시간의 개념이라고 쳤을 때 현재 시제는 그 현재를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점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 시제도요. 과거의 특정한 시점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점 개념이에요. 근데 현재 완료는 어떤 시제냐면 과거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쭉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일을 현재 완료 시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냥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라는 친구들은요, 점의 개념이고요. 완료 시제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친구를 우리는 현재 완료 시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현재 완료 시제는 총 네 가지 용법이 있어요. 계속적 용법, 완료적 용법. 아, 미안해. 이번 안 쓸게. 미안해. 계속적 용법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자. 계속적 용법은요, 그냥 일반적으로 너네가 알고 있는 완료 시제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해석을 어떻게 하냐? 이 친구의 해석은 어떤 식으로 하냐? 뭐뭐 해오고 있다. 뭐뭐 해오고 있다. 라고 해서 계속되는 개념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과거에서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일을 계속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친구가 계속적 용법으로 쓰였는지를 어떻게 아냐? 문장을 보면요. 같이 쓰이는 부사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있어. 이 친구는 어떤 친구들이랑 쓰일까? 어떤 친구들이랑 쓸까요? 나 호 같은 친구들과 같이 쓰여요. 그래서 뒤쪽에 어떤 친구가 나오죠?
접속사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전치사로 쓰였을 때는 특정한 시점 명사가 나옵니다. 특정한 시점 명사. 예를 들어서 since는 뜻이 뭐야? 뭐뭐 이후로 이래로라는 뜻이잖아. 뭐 1900년 이후로 뭐 우리나라는 발전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작년 이후로 공부를 시작을 했다. 해오고 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특정 시점마다가 같이 쓰여요. since는요. 근데 폰트가 해석이 뭐야? 뭐뭐 동안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특히 숫자를 나타내주는 이관명사와 같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3일 동안 아팠었다. 5일 동안 여행을 다녀오고 있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계속적용법은 since와 for 같은 친구들과 같이 쓰이는 친구라는 거. 두 번째, 완료 시제예요. 완료적 용법으로 쓰인 거야. 이 친구의 해석은요. 막 뭐뭐 해 지금 막 일을 끝낸 거야. 내가 뭐 1시간 전부터 시작을 해서 숙제를 계속해서 하다가 지금 막 무언가를 끝냈을 때 완료 시제고요. 아니면 지금 끝내지 않았 만약에 1시간 전부터 숙제를 시작했는데 지금까지도 숙제가 끝나지 않았다. 그런 경우에 완료 시제를 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같이 쓰이는 부사가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yet, 아직, already, 이미, 뭐 still. 이게 still 지울게요. still은 잘 안 쓰이긴 하니까. 요 정도 yet, already 같은 친구들과 just도 쓰다. 막 뭐뭐 했다. 이렇게 같이 쓰이는 부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나오면 이거 완료 시제로 쓰이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경험적 용법이야. 경험적 용법은요, 해석이 뭐뭐 해본 적 있다 라고 해석을 하고요. 같이 쓰이는 부사들이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have ever pp가 있고요. never pp도 있어요. ever은 뭐뭐 해본 적이 있다고 해석을 하고요. never는 반대말 뭐뭐 해본 적이 없다고 해석이 되는 친구예요. 그 다음 몇 번 해봤다. 예를 들어서 이거부터 써야겠다. before예요. 이전에 해본 적이 있다. 나는 전에 뭐 여행을 가본 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쓰거나 아니면 그 여행을 한 번 가본 적이 있다. once나 뭐 twice나 three times, four times 이런 식으로 횟수를 나타내주는 친구들과 같이 쓰입니다. 나는 뭐 제주도를 3번 가본 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마지막 결과적 용법입니다. 결과적 용법은요. 뭐뭐 딱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했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요. 뭐뭐 했다. 요 친구는요, 같이 쓰이는 부사는 없어요. 그냥 해석으로 맞추시면 되시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게 중요한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부사들이 나오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부사들이 있다. 이런 부사들이 나오면 완료 시제를 써야 되는구나. 알아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부사들은 암기가 필요해요. 아시겠죠? 근데 이게 현 시제를 공부를 하다 보면 과거 시제 쪽으로 해보는 친구가 많아요. 과거 시제랑 현재 완료 시제랑 도대체 무슨 차이냐?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과거 시제는 점의 개념이지만 현재 완료는요 개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뭘 써야 돼? 현재 완료 시제를 써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I lost money. 그리고 I have lost money. 두 가지 문장이 있어요. 두 가지 문장이 뭘까? 첫 번째는요, 시대가 어떤 시대야? 그냥 1번 과거 시대, 두 번째는요, 현재 완료 시대예요. 의미 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거를 끝나는 거고 응. 두 번째 거는 인식과 영향을 줘. 영향을 주는 거야.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과거 시대를 썼을 때 둘 다 그냥 나는 돈을 잃어버렸다라는 뜻이야. 근데 그거는 돈을 잃어버렸어. 지금 그 돈을 안 찾았는지 몰라. 몰라. 그냥 과거의 그 시점에 내가 돈을 잃어버렸다는 게 중요한 거야. 이해됐어? 근데 시대는요, 내가 과거에 돈을 잃어버렸어. 근데 그게 현재 영향을 미친다는 건 못 찾았을까? 돈을 못 찾았어, 아직까지 그 돈을. 이해됐어요? 돈을 잃어버렸는데 아직까지 못 찾은 거고요. 얘는 그냥 특정 실전 잃어버렸 중요한 거라. 찾는지 못하는지 몰라.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칠 때는 현재 완료 시제를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과거로 나타내주는 과거 부사구들과 만약에 무언가가 쓰였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 뭐 yesterday라든지 아니면 뭐뭐 ago라든지 전에라는 뜻이죠. 아니면 뭐 when 동사라든지 내가 뭐 어렸을 때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last 어쩌고 last year, last month 이런 식으로 뭔가 과거를 나타내주는 표현과 같이 쓰였어. 그러면 이때는요. 과거 시제를 써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잃어버린 게 어제 잃어버린 거야. 어제 잃어버린 거야. 여기에 내가 yesterday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쓸 수 있어요. yesterday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를 써준 거야. 근데 그 아래 문장에 내가 어제 잃어버렸어. 근데 지금까지 찾지 못했거든? 그럼 나 여기다가 yesterday 이렇게 써도 될까? 안 된다는 거지.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어떤 식으로 써야 돼? 뭐 since 어제 이후로 이런 식으로 쓴다든지 yesterday. 어제 이후로 이런 식으로 쓴다든지. 이해됐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요거의 차이인 거야. 요거의 차이인 거야. 혹시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사람 없나요? 없어요? 그러면 여기 한 거는 완료 시제는요. 우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거니까 여기 지금 강의 들은 거를 토대로 예습할 때 써먹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